(2022년 4월 5일) 이정훈입니다. 북악산 개방, 북악산 등산로 개방 기싸움을 다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 따라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기세패했다고 봅니다. 우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5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께서 북악산 남층 등산로를 탐방했습니다. 내일 4월 6일이죠. 어쩌면 이 방송은 4월 6일 나오니까 오늘일 수도 있겠네요. 4월 6일 북악산 남측 등산로를 전면 개방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점검 산행을 대통령 부부가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4월 6일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의결하기로 하는 날 북악산을 완전 개방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청와대 뒷산 북악산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 되는 거죠. 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야, 북악산 개방하는 게 굉장히 좋고 청와대 개방하는 게 좋은데 결국은 티격태격 싸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선점을 했네. 또 하나의 해석은 청와대 특활비인지 국정원 특활비인지 그거 가지고 김정숙 여사 옷 사고 브로치 사고 한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걸로 덮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팩트 부분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북악산은요, 언제부터 개방이 됐는가 하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따라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2006년도에 홍련사 숙정문 촛대바위까지만 처음 개방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하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 삼청동으로 올라가면 삼청터널 지나가지고 빠져나오면 성북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거 가다 보면은 대원상 삼청각 있고 한데 거기에 보게 되면 홍련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북한산을 올라가는 짧은 길이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면은 여러분 동대문은 흥인지문, 남대문은 숭례문, 서대문은 지금 없죠. 옛날에 돈의문. 북대문이 어디냐 그러면 답들을 잘 못하시는데 뭐 창의문이다 홍지문이다 그러는데 이거 아니고요. 창의문은 그냥 북소문에 해당되고 홍지문은 그냥 물 흐르는 길가에 만들어 놓은 그냥 문일 뿐입니다. 북대문이 숙정문입니다. 이 북악산에 있습니다. 원래는 밝을 소자 지혜자자 소지문이라고 이름을 졌었는데 그 발음이 좀 안 좋았는지 문제가 좀 됐고 그래서 그 문에 문제가 있으면 도성의 여자들이 바람난다 그래서 정숙하라는 말에 거꾸로 숙정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숙정문입니다. 굉장히 작은 문입니다. 그 숙정문에서부터 조금 더 가면 촛대바위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2006년에 처음 개방했다가 2007년 4월 5일 그 숙정문에서 지금 와룡공원이죠. 성균관대학교를 남쪽에서 바라보면 오른쪽이죠. 와룡공원이 어딘가 하면은 지난번에 벌써 몇 년이 됐나요? 1년 됐나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바로 숨진 그 일대입니다. 와룡공원서부터 숙정문 남쪽, 그쪽입니다. 그때 이제 2007년 4월 5일 와룡공원에서 숙정문을 지나서 청운대, 백악마루, 창의문까지. 이게 어떤 건가 하면은 이 북악산을 이렇게 쭉 관통하는 거예요. 북악산이 성균관대학교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이렇게 청와대 뒷산을 지나서 창의문으로 내려오는 거기를 완전 개통을 했죠. 그래서 지금 그쪽에 가게 되면은 바로 이 돌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완전 개방을 했다. 어쨌든 이제 북악산을 관통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개방이 2007년 4월 5일 박원순 시장이 숨졌을 때도 이걸 이제 개방비라 그러는데 이 비석을 이 개방비 부근에서부터 숙정문 사이에서 숨졌다 그래갖고 이제
많은 사람이 찾아갔었죠. 저도 몇 번 여기를 가서 사람 숨질 만한 데가 어딘가, 떨어질 만한 데가 어딘가, 약 먹을 만한 데가 어딘가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이었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2020년 10월인가 11월인가 그때 2020년 11월에 이 청와대에서 올라가면은 북악산 정상이 있고 그걸 다시 조금 내려가면 북악스카이가 있잖아요. 북악스카이에서 동쪽과 서쪽에서 쭉 올라와서 뭘까 그 숙정문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 등산로를 있습니다. 그건 원래 그 수방사 작전 도로까지는 아니고 뭐 작전 길이었죠. 그걸 개방해서 북악스카이에서 올라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걸 흔히 말하는 북측 루트라 그럽니다. 아까 말한 와룡공에서 쭉 넘어가는 거는 이제 일주고. 그럼 오늘 대통령이 가신 길하고 이제 내일부터 개방되는 길은 뭐냐? 지금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게 청와대 바로 뒤에부터 올라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청와대 옆에 보면은 총리공관이 있죠. 총리공관 뒤에 가면 삼천공원이 있죠. 삼천공원 뒤에서부터 북악산 올라가는 숙정문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삼천공원 그쪽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은 거기 말바인가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숙정문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꺾어져 가는 걸 이렇게 갈 수 있게 한 겁니다. 청와대 바로 뒤에서부터는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청와대에서 바로 올라가는 길은 어디 있느냐? 아마 북악산 가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백악산이라고 그 정상에 가면은 이런 하얀 비석이 있고 그 옆에 보면 큰 돌이 있죠. 그 돌에서 불과 10m 되지 않은 곳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문을 해놓고 접근하지 못하게 해놨죠. 골로 내려가면 청와대 바로 뒤로 내려가는 건데 이거는 개방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방한 게 아닙니다. 이번엔 개방 안 합니다. 요거 말고 숙정문에서 삼천공원 외측으로 내려가는 남측 루트를 개방한 겁니다. 아마 청와대에서부터 바로 올라가는 바로 이 길, 대통령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열릴 걸로 보입니다. 자, 우선 이거는 사실관계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청와대에 이전하겠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이게 상당히 좀 심리전적 요소가 있다고 봤어요. 그 순간에 우리 청와대가 흉지다, 역대 대통령이 다 불행했다는 건 다 알잖아요. 딱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흉지에 산 사람, 흉지에 살아온 사람, 뭔가 좀 깨름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었죠. 정치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한 거는 정치적인데 저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많은 보수 인사도 아니 청와대는 국가 통수권자가 머무는 공간이고 많은 시설을 해놨는데 그걸 왜 버리느냐? 막 비난이 갔죠. 저도 그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으로 처음에 옮기겠다고 했는데 광화문은 도저히 대통령 계실 곳이 아니죠. 그러다가 운 좋게 우리 군부가 용산 국방부 일대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그게 풀렸어요. 통수권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도 풍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것도 극복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 왜 역사적 유래가 있고 역대 건국 대통령부터 다 있었던 청와대를 버리느냐, 안보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문재인 대통령 측의 반격이 좀 힘을 잃었죠. 힘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보기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일부러 한 건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심평 변호사도 있고 한데 김정숙 여사가 그렇게 많은 옷을 입었고 했는데 도대체 그 뭔 돈으로 사느냐 청와대 특별히 공개해라. 또 납세자 연맹에서 소송을 건 게 이겼고 근데 청와대가 그걸 항소를 하고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뭐 대통령 무슨 뭐 기록 보존에 관한 법까지 이용하고 나니까 여론이 확 나빠졌죠. 그래서 잠깐 청와대 이전 문제가 덮였습니다. 의상비 문제가 자꾸 커지니까 이걸 들고 나온 걸로 보이는 면이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쭉 설명하면서 청와대 뒤에 있는 북악산 개방길 2006년에 조금 개방하고 2007년 때 완전히 일주를 개방해주고 2020년에 북측 이렇게 올라오는 북악스케이 개방해주고 그때 2020년에 11월에 개방할 때 2022년 올해 중에 남측 루트를 개방한다라고 이미 발표했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개방한 거는요,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완전 개방, 청와대 뒤에 있는 북악산 등산로 완전 개방을 물타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라 2년 전에 이미 발표했던 겁니다. 근데 왜 대통령 퇴임하기 직전에 와서나 이걸 하느냐? 그거는 이제 시비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서 하느냐? 차라리 하려면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그걸 발표하지. 그 훨씬 좋았을 텐데. 왜 지금 시점에서 예비비 일부 승인을 하는 시점에서 이걸 하느냐? 이런 건 시비가 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건 이제 제가 지금까지 본 거고 팩트 관계를 정리한 거고요.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최용건 씨 주역을 하신 분을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운을 한 2차례 점검했습니다. 한 번은 나용대검이란 말을 썼고 그래서 똑하고 게으른 똑개다 쉽게 설명드린 적이 있고, 여전히 운이 좋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최용건 씨를 통해서 저도 뭐 관상쟁이나 뭐 주역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제가 발견한 게 몇 가지 있는데, 뭘 발견했는가 하면요, 추미애, 박범계, 이재명은 다 윤석열을 따라하기를 했다라는 게 저는 발견됩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매우 구박하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종속변수적인 걸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좀 지독하게 했죠. 근데 이게 인간관계에서 따라하기, 상대방이 한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쪽으로 가면요, 북한의 핵무기 만들고 이렇게 하면 우리 대응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역전 계속 끌려갑니다. 박범계 씨도 좀 그랬고, 박범계 씨는 좀 덜하지만 역시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 씨가 좀 즉흥적인 데가 있어요. 갑자기 어퍼컷 세러머니를 했거든요. 자기가 기분 좋아서 한 겁니다. 그게 화제가 됐죠. 즉흥적으로 하게 되면 기자들도 하고 막 사진을 찍고 화제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 게 뭐예요? 발로 태권도 발차기 했죠. 참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따라가기를 하더라고요. 대장동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 윤석열 씨가 이길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홍준표 의원하고 경쟁할 때도 나이가 많은 홍 의원이 오히려 윤석열 씨한테 리딩을 당하는 모습 보였어요. 둘이 이렇게 회견하고 나서도 공개 토론하면서 윤석열 씨 툭툭 형처럼 치고 가고 뭐 그런 모습들. 근데 이번에도 보게 되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윤석열 당선인이 꺼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싫은 소리 하다가 의상 문제 터지고 하니까 자기가 한 약속 지키겠다, 임기 전에 남측 개방하겠다고 한 거를 삼천공원서 가는 숙정문까지 가는 길을 개방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 따라하기가 된 거죠. 이걸 보게 되면 저는 문윤 배틀에서도, 문윤 배틀 맞죠? 여기에서도 문이 이기겠구나. 추윤 배틀, 박윤 배틀, 이재명과의 이윤 배틀, 문윤 배틀. 지방선거에서 국힘당이 생각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 날 열리겠죠. 이날 청와대 앞에 있는 그 녹지원은 이미 개방돼 있지만 완전 개방하고, 그 다음 날쯤에 청와대 본관을 개방하고, 이어서 문재인,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살았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들어가기 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방에는 거울방이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온갖 소문을 다 퍼뜨렸죠. 그 관절을 딱 공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게 다 파묻힐 것 같아요. 5월 10일 한 20일쯤에 관저 개방, 5월 한 25일쯤에 바로 청와대 본관 뒤에서부터 백악산까지 바로 올라가는, 지금까지는 대통령만 갈 수 있었던 게 문재인도 개방하지 못한 길을 딱 개방해주면 지방선거에서 국힘당이 의외로 선전할 거다. 국힘당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절반 이상만 당선돼도 승리한 거다. 또 기초단체장에서도 한 5대5만 나도 승리한 거다라고 보는데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아차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한 약속도 있고 하니까 이 퇴임하기 이제 얼마 남았죠? 한 달 남은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삼천공원에서 올라가는, 그것도 남측은 남측이니까 개방을 한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따라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아, 대세가 기울었구나. 그리고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대인이라면 내가 이건 공언했지만 다음 대통령이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그랬고 했으니 당신이 하시오 라고 나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하고 퇴임하겠어 하고 발표했으면 더 정치적으로 유리하고 대인이 됐을 텐데 그걸 못하고 본인이 직접 사전 탐방을 하는 걸 보면서 아, 큰 어른 모습을 못 보이는구나.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기세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 해석이 어떻습니까? 조금 이 북악산 개방 문제에 대한 혼란 조금 정리도 해드렸는데 지도가 있으면 더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예요. 청와대 본관에서 바로 북악산 올라가는 거는 대통령 취임식 있은 다음에 다시 개방이 있을 테니까 그때쯤 되면 제가 무슨 말 한 건지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기세승 윤석열이 이겼다. 문재인조차도 윤석열 따라하게 한다. 윤석열은 상당히 운이 좋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희 관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